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수를 비롯한 지역 해수욕장들이 대부분 폐장됐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개폐장 시기 조정과 안전 대책 등 해수욕장 운영에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박광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늦더위 속 여수의 한 해수욕장. 피서객들은 여전히 바다로 뛰어들고 있지만 하루 전의 해변 풍경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선생님, 구명조끼 공짜로 빌려드립니다. 안전하게 입고 들어가십시오. 해수욕장이 폐장되면서 피서객 안전을 챙겼던 구조요원들이 모두 철수했고 각종 편의시설과 장비 제공도 완전히 중단된 겁니다. 아직까지는 휴가철이니까 해수욕장 폐장은 생각도 못했는데 애들이 놀다가도 좀 위험할 것 같기는 하고. 지역 해수욕장들의 운영이 시작된 건 지난달 6일. 44일간의 개장 일수를 모두 마친 뒤 예정대로 폐장한 것이지만 요즘 날씨와 피서지 현실에 맞지 않는 일정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날씨가 아무래도 예전하고는 많이 바뀌었잖아요, 기후가. 네. 그러니까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성수기도 조금 늦춰져야 되는 것 같아요, 기간적으로. 확인해보니 해수욕장 안전상의 허점은 폐장 이전부터 안팎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해경이 올해부터 해변 순찰에서 완전히 손을 떼 초기부터 물리적 공백이 발생했던 데다 인명구조 요원들의 경우 상당수가 위기 상황 대처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실전 교육을 좀 장기간 할 생각이에요. 빨리 선발을 해서 한 달 정도의 수차례 훈련을 거친 다음에. 한 해 피서객 맞이를 마무리한 해수욕장들이 이제 평범한 해변으로 돌아간 지금 안전 대책과 운영 개선을 위한 행정의 근본적 고민이 시작돼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여수를 오스트리아의 짤츠부르크와 같은 음악도시로 만들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여수국제음악제가 올해로 벌써 4회째를 맞았습니다. 21일에 있을 첫 공연을 앞두고 여수가 고향인 예술감독과 함께 세계 각지에서 모인 연주자들이 음악제 준비에 한창입니다.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피아노 선율에 따라 바이올린과 첼로 소리가 아름답게 어우러집니다. 여수 국제음악제를 앞두고 연주자들의 리허설이 한창입니다. 완벽한 연주를 위해 마지막까지 세심한 조율이 이어집니다. 여수 국제음악제는 2016년 여수를 잘츠부르크와 같은 세계적인 음악도시로 만들자는 움직임에서 시작됐습니다. 음악제 예술감독은 여수가 고향인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자 김소진 씨. 관광도시로 떠오르고 있는 여수 지역에 여름 휴가철 음악과 관광이 어우러진 수준 높은 음악제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 음악제들이 그 마을이나 도시와 그 주민들한테 얼마나 큰 의미가 있고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여수에도 그런 음악제를 만들어서 여수 시민들과 함께 이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올해로 4번째를 맞는 여수 국제음악제는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젊은 연주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실력파 연주자들이 한두 해 함께 음악제를 시작하다 이제는 우정 출연할 만큼 여수 음악제에 대한 애정도 깊어졌습니다. 이들의 음악제 테마는 클래식 실내악 앙상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계에서 5개의 악기가 소규모로 합주하는 만큼 연주자들 사이의 조화와 합을 지켜보는 것도 관람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여기서 내가 기다려줄게. 그러기도 하는가 하면 또 무대에서는 또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기도 해요. 그러면은 그걸 즉석에서 듣고 서로 맞춰주고 하는 것이 저는 실내악의 가장 큰 묘미라고 생각합니다. I hope that the audience will feel when they hear this music all the different characters and different emotions that we feel. 올해로 4회째 이어지고 있는 여수 국제음악제가 여수를 넘어 한국의 대표 음악제로 거듭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소영입니다. 해외 버스커들의 페스티벌과 국내 버스커들이 경연을 펼치는 전국 대회가 이번 주말 여수 밤바다 일원에서 동시에 열립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올해로 3번째를 맞는 국제 버스킹 페스티벌이 국내외 18개 버스커들의 참여 속에 오늘 23일부터 4일간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종포해양공원과 이순신 광장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이와 함께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전국 버스킹 경연대회 결선도 같은 기간 이순신 광장 일원에서 함께 펼쳐져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더욱 풍성한 볼거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7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숙제, 바로 여순 사건입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재심 판결이 내려진 이후 어제까지 3차례 재판이 진행됐지만 아직 결과는 더딘 상황입니다. 조희원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여순 사건 당시 반란군의 가담한 혐의로 군사재판에 넘겨진 고 장환봉 씨. 장 씨에 대한 기소의 적법성을 처음부터 재검토하기 위해 열린 여순 사건 재심 3차 재판이 열렸습니다. 지난 4월에 열린 첫 재판과 6월 두 번째 재판이 모두 공판 준비 기일로 진행된 데 이어 이번 3차 재판 역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지난 7월 검찰은 고 장 씨와 함께 희생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피해자들에 대한 사실조회를 국가기록원에 신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특정해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국가기록원으로부터 회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좀처럼 진척이 없는 재판 상황을 의식한 듯 지난 재판 이후 무죄 판결을 열망하는 지역사회와 국민들의 여론을 확인했고 법원과 검찰, 변호인 역시 이에 공감했다며 진심을 믿어달라고 밝혔습니다. 또 제대로 법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로 인해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진다고 해도 유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특별법 제정 등 국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의견을 분명히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이번 재판에는 70년의 세월이 흘러 어느덧 96살의 노인이 되어버린 장 씨 아내도 처음으로 참석해 지켜봤습니다. 착한 사람을 그 아버지 돌아가시고 죽으라고 몇 번이도 안 죽어져요. 소은이 7년에도 살아오면서 저 못 살아온 게. 원고인 장경자 씨는 건강이 쇠약한 노모가 다음 재판까지 견딜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며 녹취 증언을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국가기록원과 경찰 등의 관련 자료를 요청할 계획인 가운데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진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광양시가 관내 민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국공립 전환을 추진합니다. 광양시는 공공주택 안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6곳의 민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사전 심사를 마무리하고 최종 4곳을 선정해 내년 1월 국공립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광양시는 이번 전환으로 지역 영유아 교육의 공공성이 확보되고 학부모들의 보육료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남도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사회적 경제 기업을 지원합니다. 전남도는 재정 지원이 끝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도내 사회적 경제 기업의 육성을 위해 오는 23일까지 전남 사회적 경제 기업 고도화 사업 지원 대상 기업을 공모합니다. 전남도는 이번 공모에서 사회적 기업과 마을 기업 7개에서 9개 기업을 선정해 신제품 기술 개발, 기계 장비 구축 등 분야에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할 방침입니다. 한편 전남 지역 사회적 경제 기업은 지난 6월 말 기준 1,300여 개 기업으로 전년 대비 179개가 늘었습니다. 전라남도가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의 핵심 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립난대수목원 유치에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경남 거제와 경합 중인 완도수목원이 국립난대수목원 유치를 이뤄낼 수 있을지 그 결과는 추석 이전에 알 수 있습니다. 고익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립 최대의 난대림 분포지인 완도수목원. 1,000헥타르 규모의 불가시나무 군락지를 비롯한 2,000여 헥타르의 산림에 3,800여 종의 식물 유전자를 보유해 난대림의 보고로 이름난 곳입니다. 이 완도수목원이 울창한 숲을 지닌 경남 거제도와 국립난대수목원 최종 후보지에 올라 막바지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기후온난화에 대비해 식물상 변화를 연구하고 나나열대 산림생물자원의 보존과 활용을 위해 조성되는 국립난대수목원에는 국비 1,800억 원이 지원됩니다. 완도군은 수목원 400헥타르에 1,800억 원을 투입하는 계획안을, 거제시는 국유지 300헥타르에 1,000억 원을 투입하는 안을 제시해 놓은 상태. 전라남도는 규모나 접근성 측면에서 모두 유리해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을 놓지 않고 다음 달 초로 예정된 대상지 선정 타당성 평가에 꼼꼼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민선 7기 김영록 지사의 공약에 따라 난대수목원을 완도에 유치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완도는
남해안 관광벨트의 중간 거점 지역으로 치유와 힐링, 관광의 플랫폼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의 든든한 기반으로 아울러 전남의 블루투어 플랫폼으로 역할이 기대되는 국립난대수목원. 최종 선정 후보지는 추석 직전인 다음 달 10일쯤 발표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호익수입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가을 야구 가능성이 희박해졌습니다. 후반기 상승세를 이어가던 기아 타이거즈는 지난주 열린 홈 6연전에서 2승 4패를 기록했고 특히 6위 KT와의 주말 2연전에서 모두 한 점 차로 아쉽게 졌습니다. 이에 따라 6위 KT와의 격차는 6게임, 5위 NC와는 승차가 7게임으로 벌어졌고 남은 경기가 31경기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5강 진출이 어려워졌습니다. 기아는 이번 주 LG와 키움, SK 등 리그 상위팀과의 원정 6연전을 치릅니다. 부영그룹이 당초 한전공대 캠퍼스 부지로 무상 기부 체납하기로 약속한 나주혁신도시 내 부영CC 부지에 대한 기부 약정식이 오늘 서울에서 열립니다. 이번 약정식은 한전 이사회가 지난 8일 한전공대 설립과 초기 운영 자금으로 600억 원을 1차 출연하기로 의결한 데 이어 부영그룹 이사회에서 부지 무상 제공안이 통과돼 열리게 됐습니다. 한전은 설립 기본 계획안과 캠퍼스 부지 제공안이 확정됨에 따라 다음 달 학교 법인 설립에 착수하고 캠퍼스 건축 기본 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전남도가 일본 수출 규제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돕기 위해 긴급 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기업당 융자 한도는 일반은 3억 원, 우대기업은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하며 상환기관은 2년 거치 일시 상환입니다. 또 이미 전라남도 중소기업 경영안전자금을 이용 중인 기업에 대해서는 원금 상환을 1년 이내 유예해주고 연장 기간에 따른 이자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오늘 아침도 내륙 산간지방은 15도를 밑도는 등 선선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한낮에 더위가 좀 남아있어서 오늘 한낮에 서울 등 서쪽 지방의 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차츰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제주도와 남해안, 경상도 일부 지방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내일 오후가 되면 서울을 포함한 전국 많은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경남 해안 지방에는 최고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고 이들 지역에는 호우특보도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은 23.5도, 대전 역시 23도 안팎을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33도, 춘천 32도, 부산 29도, 광주는 32도로 예상됩니다. 비는 절기 처서를 하루 앞둔 목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